훈육을 할 때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행동을 하면 나쁜 사람이야. 이런 말은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 아이는 엄마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아기의 아이들은 타인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이 아직은 어렵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훈육의 효과도 떨어지고 부모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재현쌤의 요가쉼터 재현쌤입니다. 훈육이라는 말은 요즘 육아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인데요. 훈육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훈육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적 규제나 학교의 규율과 같이 사회적인 행위나 습관을 형성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간식은 밥을 먹은 다음에 먹는 거야 와 같은 기다리는 힘을 길러주고 또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훈육입니다. 너무나 긴 여정인데요. 이렇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훈육을 할 때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부모가 훈육을 할 때 사용하면 안 되는 말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매모호한 단어. 훈육할 때 애매모호한 단어를 쓰지 말아주세요. 예쁘게 말해야지. 그런 행동을 하면 나쁜 사람이야. 이런 말은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 아이는 엄마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친구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를 때 친구에게 예쁘게 말해야지 라고 말하지 말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친구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말해. 또는 소리 지르면서 말하면 친구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라고 말해주세요. 물건을 던지려고 할 때 그건 나쁜 행동이야 라는 말 대신 물건을 던지면 안 되는 거야 라고요. 벌을 줄 때도 네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혼나는 거야 라는 말만 한다면 아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채로 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죄책감만 느끼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이런 애매모호한 훈육은 아이들에게 막연한 불안감만 줄 수 있어요. 아이가 어리다고 아이에게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나쁜이라는 말로 뭉뚱그려서 말하지 말고 잘못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하지만 예외로 훈육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양치질을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아이에게 이를 안 닦으면 충치벌레가 이를 아프게 해. 그래서 치과 가야 된다. 이렇게 있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이 닦는 행동이지 이를 닦아야 하는 이유는 아니니까요. 이를 잘 닦은 뒤 편안한 분위기에서 양치질을 잘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줘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시 너와 얘기하지 않을 거야. 아이가 말을 안 듣거나 규칙을 어길 때 엄마는 이제 너랑 말 안 할 거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말을 안 들었으니까 엄마도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하고 말합니다. 엄마가 갑자기 말을 안 한다면 아이는 어떨까요? 애착 대상인 엄마가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을 멈추면 아이는 무서움을 느낍니다. 나이가 더 어릴수록 더욱 무섭고 심한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너와 말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 엄마의 속뜻은 너도 내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우니까 나도 너 얘기를 안 들을 거야. 너도 내 입장을 느껴봐 하는 마음이시겠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아기의 아이들은 타인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이 아직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말을 안 하는 엄마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녀와 말을 안 하고 지낼 수는 없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말을 할 거예요. 실제로 하지 않을 거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울음장을 놓는 것을 협박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불안했는데 다시 말을 하는 엄마를 보면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나한테 말 걸어줘서 다행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말할 거면서 말 안 할 거야 라는 협박을 당한 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훈육의 효과도 떨어지고 부모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필요한 믿음이에요.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맺는 관계가 바로 부모입니다. 근데 그런 신뢰관계가 깨지면 앞으로 자라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이제부터 너 엄마 안 해. 엄마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가족관계를 끊겠다는 말인데요. 이 말을 듣는 아이들은 세상 전부인 엄마가 사라져버린다는 생각에 공포와 버림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말 안 들으면 다시 갖다 버린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다리가 어디 있을까 하고 한참 동안 생각하면서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말들은 모두 협박에 속합니다. 물론 너 엄마 안 한다는 말은 부모가 그만큼 화가 났다는 뜻이겠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은 그런 속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그 순간은 안 돼 엄마 가지마 하고 울면서 엄마한테 매달리고 엄마 말을 잘 들을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엄마 말대로 안 하면 엄마가 사라져 버릴 수 있고 또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는 공포감을 느껴서 안정적인 정서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두려움을 이용한 훈육은 이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네 번째, 네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 아플 것 같아. 아픈 게 무엇인지 아이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아프다는 엄마의 말은 아이에게 큰 죄책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뒤에 나중에 엄마가 실제로 아플 경우 나 때문이야 라고 아이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그 말은 아이에게 나는 엄마를 아프게 한 아이라는 죄책감을 주어서 슬픔과 절망을 느끼게 해줄 수 있어요. 아이에게 잘못된 책임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훈육할 때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요가쉼터에서 잘 쉬셨나요? 오늘도 요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